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강연은 1월 8일부터 공식적으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강연의 서막을 알리는 프롤로그 시간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돈의 종말 시대에 부의 공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부를 측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인 돈 자체가 흔들리고 가치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산시장의 거대한 흐름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제가 연구한 추격과 역전의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기회가 발생하는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마친 사람만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경제적 자유와 역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화폐의 가치는 지난 5년에서 6년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하락하며 사실상 종이조각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해왔습니다. 앞으로의 5년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증발할 것이며 이는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의 유례없는 폭등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폭발적인 상승세는 미국 경제 역사상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현상입니다. 2000년 1월에 5100포인트를 기록했던 나스닥 지수가 거품 붕괴와 함께 1100포인트까지 추락하며 78%라는 처참한 손실을 기록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폭락했던 지수를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이 걸렸지만 2015년 이후 나스닥은 다시 상승하여 2025년 말에는 23,2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 덕분에 주가가 올랐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4.4%에 달했던 성장률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70년대에도 3.2%를 유지했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며 2.1%까지 하락했습니다. 성장률은 바닥을 치는데 주가만 폭등한 배경에는 연준이 물가 상승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 무자비할 정도로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어 뿌렸다는 숨겨진 진실이 존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된 천문학적인 부채 발행과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속되며 돈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인위적인 부양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장 없는 주가 상승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럽 중앙은행 역시 막대한 돈을 찍어내어 자산 가격을 억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60년대 5%에서 현재 1.1%까지 추락했지만 주가는 2010년대 이후 양적 완화의 힘을 빌려 4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돈을 찍어낸 만큼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하위 90%의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며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집값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자산 가격 방어를 위해 계속 돈을 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대수의 법칙처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물리적인 자원과 에너지의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구리와 은 같은 핵심 금속 자원의 수요 폭등은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인류가 여전히 물리 법칙의 지배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레리 서머스 교수가 경고했듯이 전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와 인구 고령화는 만성적인 수요 부진을 야기하여 우리 경제를 세속적 침체의 밭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상위 20%의 부유층만 소비를 지속하고 나머지 80%의 서민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의 추가 투입 혹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고금리 상황과 저출산 기조는 이러한 동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서며 돈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싸진 지금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자본을 투입하여 성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의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는 인구 절벽 현상은 노동력 공급의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오직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만이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 정보기술 혁명기에도 생산성 향상이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듯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생산성 혁명 또한 아직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실질 성장률이 10년 단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성장률이 0.9%까지 낮아지는 유례없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억지로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화폐 환상에 기초한 일시적인 처방일 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도 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정반대로 폭등하며 서민들의 상식을 비웃는 기현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2024년 코스피 지수가 9% 이상 하락할 때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급등했으며 성장률 지표와 자산 가격은 이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성장률을 분석하며 주가를 전망하는 방식은 이제 무의미하며 정부가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고 통화 가치를 하락시켰는지가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성장이 둔화될 때 물가 상승 걱정 없이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오히려 경제 위기나 저성장 시기에 자산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6년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나쁘다면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뿌릴 것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집값과 주가를 더욱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나 기업 가치 제고 같은 지엽적인 이유를 들지만 본질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자산 숫자가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코스피와 강남 부동산이 약 80% 상승한 것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단순히 돈을 들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며 강남 아파트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투자 수단은 따로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 4,000년 동안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온 금은 지난 6년 사이 달러 기준으로 200% 폭등하며 종이돈의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금값이 3배로 올랐다는 사실은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6년 만에 3분의 1 토막으로 추락했다는 뜻이며 이는 현금을 보유한 모든 사람의 구매력이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가 이토록 빠르게 하락하는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저축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구멍난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 이전에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양적 완화라는 요물이 달러의 품격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2010년대 S&P 500 지수는 257% 상승한 반면 국채 수익률은 57%에 그치며 자산과 현금 사이의 수익률 격차는 무려 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대에 들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제는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는 것이 그 어떤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것보다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6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분기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이며 이는 미국 금융정책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앉힐 경우 돈을 찍어내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며 이는 달러 가치의 추가 추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트럼프는 돈을 뿌릴수록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영리하게 간파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만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얌체 같은 임시 방편을 남용해왔듯이 차기 정부 또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연준을 압박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은 자산 가격의 거대한 거품을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으로 믿어왔던 경제학 교과서의 원리들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자산 가격도 떨어진다고 가르쳤지만 현실 세계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득권층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 교사로 삼아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지는 순간 자신들의 권력이 붕괴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억지로 돈을 주입합니다. 일본처럼 자산 가격을 폭락하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원리에 역행하여 자산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저축 대신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도록 강요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최상위권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정부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지 못하고 빚의 규모를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빚더미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한국 경제는 부채 증가가 멈추는 순간 심각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정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왔기에 현재 우리는 터지기 직전의 거대한 부채 풍선을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 폭탄 돌리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지만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찰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954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르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경제활동의 중심에서 물러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올해 만 나이로 50살이 된 74년생들을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과거 30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 성공 방정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하며 앞으로의 30년을 대비하려 한다면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돈의 홍수 시대에서 역전을 일궈낼 유일한 조건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홍수 속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단단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가 찍어준 종목이나 추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 거대한 시대적 파도의 선두에 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산 규모와 현금 흐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연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과 은퇴를 앞두고 현금 흐름이 끊길 위기에 처한 사람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근본적으로 설계부터 달라야만 합니다. 자신의 재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거시경제의 거대한 해석 능력을 길러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경제적 로드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10배 이상 거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내고 어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하며 어떤 산업이 도태될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박종훈의 경제 로드맵 1년 정규 과정은 여러분이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맥락을 꿰뚫어보고 스스로 돈의 길을 찾아내는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스텝 1 단계에서는 거시경제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고 스텝 2에서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섹터와 주도 산업을 선점하는 전략을 학습할 것입니다. 마지막 스텝 3에서는 이론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나만의 실전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돈의 가치가 종말을 향해 가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나만의 방주를 지을 것이며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규 강의 영상을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제공되는 강의 요약본과 퀴즈를 통해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체계적인 학습 루틴을 만들어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긴급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핵심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는 상시 강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연말에는 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여러분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1년 동안 다져온 경제적 성과를 공유하고 더 큰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제적 주권이야말로 앞으로 닥쳐올 혼돈의 시대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2026년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1년간의 대장정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대한 돈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경제적 나침반이 되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워 마련된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강연의 서막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해가 아니라 부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재편되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결국 화폐 발행을 통한 연명뿐이며 이는 우리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위협합니다. 많은 이들이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 예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 조금씩 소중한 구매력을 강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금이라는 이름의 돛을 내리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이름의 돛을 펼쳐 변화의 바람을 타야만 합니다.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지도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본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를 파악하여 길목을 지키는 영리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본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시대로 우리를 더욱 가혹한 시험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인 사고와 경제를 읽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기술의 노예가 아닌 기술의 주인으로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그 결실을 안전한 자산의 형태로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번 과정에서 다룹니다. 경제학의 복잡한 수식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돈이 움직이는 생생한 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가 과연 인구 절벽 시대에도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안적 투자처를 함께 모색해봅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에 모든 운명을 거는 위험한 도박보다는 전 세계의 우량한 자산들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금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열린 시각과 보수적인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자산 시장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으며 오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으며 여러분이 경제적 기초 체력을 다지고 전문가 수준의 안목을 갖추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옆에서 함께 걷는 동료들과 저의 조언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숭고한 권리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은 현금 몇 푼이 아니라 험난한 경제적 파고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판단 능력이어야 합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새로운 시대가 주는 풍요로운 기회를 온몸으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우리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그날, 강연장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